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3남매로 딸인 제가 막내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엄마 홀로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팔면서 우리 3남매를 키웠어요. 엄마의 헌신 덕분에 우리 셋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두 오빠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저는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오빠는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자주 들어오곤 했는데요. 돌아가신 아빠를 그대로 빼닮은 큰오빠는 키도 180이 넘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작은오빠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큰오빠 키가 워낙 커서 작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작은오빠는 큰오빠와는 다르게 엄마를 닮아 여리여리하지만 훈남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아빠를 닮아 큰 키에 길쭉길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셋 다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를 듣진 않았지만 그중 큰오빠가 워낙 잘생기고 키도 크다 보니 큰오빠 칭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때부터 큰오빠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지만 아빠가 안 계신 집안에 장남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큰오빠는 오랫동안 모태솔로로 지냈어요. 대학을 다닐 때도 그랬지만 취업을 하고도 퇴근하자마자 곧장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엄마 일을 도왔거든요. 거기다 주말이면 아침 일찍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큰오빠를 엄마가 조용히 말렸어요.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도록 해. 엄마 혼자 하셔야 하는데 제가 가서 도우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여지껏 혼자 해온 일인데 힘들 게 뭐가 있어. 집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그냥 따라갈게요. 근데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엄마 친구 정숙이는 며느리감이 벌써 인사 다녀갔다고 하던데 너도 이제는 연애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큰오빠가 장난스레 싱긋 웃었는데요. 엄마가 큰오빠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회사에 괜찮은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회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 딱히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충 대답을 하고는 오빠가 가게에 나갈 채비를 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런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엄마가 짧은 한숨을 토해냈어요. 얼굴도 멀쩡하고 회사도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왜 여자를 못 사귀나 모르겠어. 예전부터 큰오빠가 워낙 신중한 편이었잖아. 결혼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집이 평범한 집은 아니잖아. 평범한 집이 아니라니. 홀시어머니의 동생이 둘씩이나 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집일 것 같긴 해. 그동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말을 쏟아냈는데요.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집안이 맞긴 하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 거기다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 엄청 드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엄마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제가 첨언을 잊지 않았지만 엄마 얼굴에서 서운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 그렇게 드센 사람 아니거든. 알지. 우리는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큰오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난 오히려 큰오빠가 신중하게 행동해서 안심이 되는걸? 하긴 내 친구 정숙이 보니까 어디서 얼굴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불만이 많긴 하더라고. 거봐.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 얼굴만 보기 마련인데 큰오빠는 절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한 거라니까. 거기다 큰오빠 입장에서는 우리 집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큰오빠 성격이 워낙 알아서 잘하는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줘.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사이 큰오빠는 이미 밖으로 나갔고 엄마도 대충 짐을 챙기더니 큰오빠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장사를 처음 시작했던 건 아빠였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 홀로 장사를 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끔 가서 도와만 줬을 뿐 엄마는 주로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홀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삼남매를 둔 엄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이를 악다물고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엄마 가게로 가보니 엄마가 한 아줌마 머리채를 잡고 시장 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오빠들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가 둘을 뜯어 말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네 아저씨가 엄마에게 치근덕거렸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엄마는 그 아저씨가 찾아올 때마다 내쫓아버렸지만 전날 그 아저씨가 외박을 하자 평소 엄마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아저씨 아내가 엄마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캐물으며 시비를 걸었다네요. 그 아줌마가 마치 엄마를 상간녀 대하듯 했기에 엄마도 참지 못하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참고만 있으면 사람을 호구로 본다니까. 지 남편이 어디 갔는 줄 왜 나한테 묻고 난리야. 엄마가 한쪽 손은 허리춤에 올리고 또 다른 손은 그 아줌마네 가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버럭 외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와 통닭집 아줌마가 바람이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네요. 결국 그 아줌마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뒤 그 아줌마는 이혼을 했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절 엄마는 대학까지 나왔던 사람으로 집에서 책을 즐겨 읽던 분이었는데요. 홀로 우리 삼남매를 키워야 했다 보니 인상 자체도 강인한 인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인상이 변해 보였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장롱 면허만 가지고 있던 엄마였지만 장사를 해야 하다 보니 도로주행 연수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시작해서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는 큰 사고가 났고 얼굴에 커다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바늘도 넘게 꿰맸을 정도였거든요. 상처가 깊다 보니 치료를 받고 나서도 한쪽 뺨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지만 그때 당시 엄마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인상은 전혀 다른 사람 마냥 변해 있었어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요즘은 가만히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내 얼굴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 네가 봐도 조금 흉해 보이지? 흉하긴 어디가 흉하다고 그래. 하나도 안 흉하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성형외과에 가서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자니까. 전에도 가서 물어봤더니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하잖아. 근데 뭐 한다고 쓸데없이 돈을 쓰고 다니겠어. 그래도 시술 받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그렇지. 됐어. 난 그저 나중에 저승 가면 내 얼굴이 너무 변해서 네 아빠가 못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된 것뿐이야. 순간 엄마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얘가 왜 이래? 엄마, 저승 간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사람이 언젠간 다 죽기 마련인데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제 말에 엄마가 빙긋이 웃고 말았어요. 엄마의 흉터는 우리 삼남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단 한 번도 엄마의 흉터에 대해서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 셋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그저 침묵을 유지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입을 뗐습니다.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시는 할머니 한 분 계시잖아. 아, 그 점잖고 예의 바른 분 말하는 거지. 맞아, 그 할머니 말이야. 근데 그 할머니한테 손녀가 있거든. 나도 몇 번 봤던 것 같아. 그 손녀가 우리 첫째를 마음에 두고 있다지 뭐야. 큰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그래서 요즘 들어 주말에 자주 보였던 거구나? 걔 이름이 유나라고 하던데 유나가 우리 민수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민수랑 밥 한 번 먹고 싶다고 하던데 괜찮을까? 나도 몇 번 봤는데 성격도 싹싹하고 참 마음에 들더라니까. 엄마가 곁눈질로 큰오빠를 슬쩍 바라봤는데요. 그동안 오빠를 지켜본 결과 거절할 게 분명해 보였기에 저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오빠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언제 시간 괜찮은지 말해주시면 만나볼게요. 뭐? 만나보겠다고? 정말이야? 네,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던데 못 만날 게 뭐가 있겠어요. 민수야, 혹시나 엄마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라면 안 그래도 된다. 너무나 순수히 대답을 했기에 엄마가 걱정스레 큰오빠를 바라봤지만 큰오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억지로 만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나 알아봐 주세요. 아니면 전화번호 알려주면 제가 시간 약속 잡을게요. 평소와는 다르게 큰오빠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우리 모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오빠도 유나 언니를 말없이 지켜봤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나 언니의 성품을 한눈에 꿰뚫어봤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유나 언니네는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화목한 가정인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 뒤 오빠는 유나 언니와 소개팅을 했고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유나 언니가 엄마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엄마가 기겁을 한 채 말렸습니다. 유나야, 됐으니까 얼른 집에 가봐라. 네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내가 욕먹는다니까. 어머님,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민수 오빠랑 같이 다니면 다들 제가 돈이 엄청 많은 줄 안다니까요. 돈이 많은 줄 알다니. 민수 오빠처럼 잘생기고 성격 좋은 남자랑 사귀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유나 너도 예쁜 얼굴인데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거기다 넌 성격이 세계 최고로 좋잖니. 어머님 칭찬 덕분에 자존감이 100% 충전됐어요. 아무래도 저는 전생에 독립운동가였던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한테 이런 복이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그 말에 엄마와 제가 큰 소리로 웃고 말았는데요. 그 뒤에도 엄마가 등을 떠밀었지만 유나 언니는 직접 장사까지 하면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나갔을 무렵 유나 언니네 할머니께서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유나 저 인간이 종일 어디가 있나 했더니 여기 와 있었구만. 할머니 왔어? 할머니 잘 왔어. 오늘 내가 이 사과를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기가 막히거든? 온 김에 3박스만 사줘. 뭐 한다고 3박스나 사라고 꼬시고 있어. 오늘 사과가 많이 안 나가서 걱정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줘. 계산만 해주면 내가 배달도 해줄게. 이윤아, 너는 집에서는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할머니 증손주 보고 싶다면서. 그럼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증손주라고 했어? 당연하지.
내가 민수 오빠랑 결혼만 하면 증손주 셋도 낳아줄라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그래? 그럼 여기저기 나눠 먹게 사과 한 5박스 계산해줘봐. 할머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계셨는데요. 엄마가 급히 말렸습니다. 어르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증손주를 보게 해준다는데 지금 사과 5박스가 문제겠어요. 역시 우리 할머니는 통이 크다니까. 할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내가 할머니를 닮아서 비록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민수 오빠같이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된 건 항상 통 크게 행동한 할머니 덕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동안 할아버지 안 닮고 할머니 닮아서 짜증난다고 했던 거 취소할게. 지금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증손주를 보게 생겼는데 그까지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렇긴 하네. 할머님과 유나 언니가 주거니 받거니 한참을 웃으며 대화를 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유나 언니의 모습이 오빠 마음을 열게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새언니가 집에 자주 찾아온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도시락까지 싸서 엄마 가게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도 새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을 정도였고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 반년쯤이 지나갈 무렵 큰 새언니가 임신까지 했기에 계속해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카 시아가 태어난 뒤로는 집안이 더욱 화목해졌는데요. 시아는 큰 새언니를 그대로 빼닮아 성격이 좋아서 예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 모두 조카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작은 오빠도 결혼을 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로 인해 집안에 분란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첫 인사를 했을 때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잘 있다 돌아갔지만 예비 작은 새언니도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모양인지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비 새언니는 큰 새언니와는 다르게 성격이 직설적인 편이다 보니 대화를 하다 보면 불편할 때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예비 새언니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 걱정이 되네. 어머님, 그래도 직설적인 사람이 뒤끝은 없다고 하니까 크게 나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듣고 있다 보면 뭔가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지내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큰 새언니가 애써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작은 오빠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요.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예비 새언니가 집에 찾아와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날은 예비 새언니가 가족들을 다 불렀고 식사를 하고 난 뒤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기 상견례를 앞두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라. 그게 사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님 얼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내 얼굴이 왜? 순간 엄마도 예비 새언니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 또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역시나 예비 새언니가 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얼굴에 흉터 말이에요. 내 얼굴에 흉터? 엄마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던 순간 예비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님 얼굴에 흉터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상견례 때랑 결혼식 날만이라도 화장으로 가렸으면 해서요. 제가 알아봤더니 분장 같은 게 많이 발전해서 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새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현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민철 씨야말로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얼굴에 있는 흉터가 우리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사실 이런 말까지 안 꺼내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어머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라는 자리가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기도 하고 또 식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네 표현대로 해보자면 내 흉터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 그런 말인 거구나. 아무래도 그렇죠. 저야 많이 봤으니까 괜찮지만 우리 가족들이 조금 놀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엄마는 심장이 많이 약한 편이고 비위도 약한 편이다 보니까 어머님 얼굴 보고 놀라서 식사를 못 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요. 거기다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그 정도 배려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비 새언니가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작은 오빠가 고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 또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인지 다들 입을 다문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는데요. 소파에 앉아서 바나나를 먹고 있던 조카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비위가 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 시아야, 시아는 잠깐만 고모방에 들어가 있을래? 큰새 언니가 시아를 안으려고 하자 조카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나쁜 말인 거지? 어? 나쁜 말은 아닌데. 큰새 언니가 급히 수습하려고 했지만 당황한 표정이 역력해 보였어요. 평소 말이 빨라서 똑똑하다는 말을 듣던 조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줌마! 아줌마라니? 너 지금 나한테 말한 거니? 앞으로 작은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우리 왕할머니가 그러는데 결혼 안 했으면 아직은 작은 엄마 아니라고 했어. 아줌마는 바보 멍충이네. 뭐? 바보 멍충이?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예비 새언니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시아가 맞받아쳤습니다. 시아가 지금 4살인데 시아보다 모르니까 바보지. 우리 왕할머니가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 얼굴에 있는 이건 자랑스러운 거라고 했어. 아빠랑 삼촌이랑 고모 키우느라고 생긴 거라고 했거든. 이런 건 아무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근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바보 멍충이지. 우리 할머니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내가 떼찌할 거야. 시아가 앙증맞은 주먹을 쥐고 예비 새언니를 노려보다가는 엄마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뻐. 시아가 맨날 뽀해줄게. 시아가 엄마 얼굴을 어루만지자 엄마가 눈물을 삼키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 오빠가 예비 새언니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 뒤 우리는 그 사람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온 작은 오빠가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거든요. 엄마, 걔랑은 헤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삼촌, 헤어졌죠? 그럼 이별한 거야? 나도 진우랑 이별했는데 조금 슬프다가 괜찮아졌어. 삼촌도 괜찮아질 거야. 근데 바보 멍충이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이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삼촌도 바보 멍충이가 될 수 있거든. 우리 유치원 선생님은 엄청 똑똑한데 삼촌 소개해 줄까? 시아가 그 작은 이마를 찌푸리며 심각하게 말을 했기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려 버렸고 그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다들 따라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4살 된 조카가 악마를 물리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작은 오빠는 그 사람과
완전히 헤어졌으니까요. 그 뒤 우리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조카 시아로 인해 하루하루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 생신을 앞두고 새언니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동안 일만 하고 사셨는데 이번에 우리랑 같이 여행 가요. 여행? 그럼 가게는 어떡하고? 가게는 할머니랑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뭐? 할머님이랑 사부인한테 가게를 맡기고 가자고? 다음 주부터 와서 일 배우기로 했어요. 예, 그냥 가게 문을 닫고 가던지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라 할머니랑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여행 가서도 내내 가게 걱정하실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랑 엄마가 꿍짝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가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엄마, 그동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같이 가요. 할머니, 나도 4살 사는 동안 하와이 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야. 민혁이는 하와이 다녀왔다고 맨날 맨날 자랑한단 말이야. 같이 가자. 뭐? 하와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가족들을 둘러봤는데요. 엄마도 싫진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부터 할머님과 안 사둔 어르신이 가게에서 일을 배웠고 새언니 말처럼 일을 금방 배우셨어요. 엄마가 많이 미안해했지만 할머님이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사돈, 내가 살아보니 젊을 때 실컷 못 놀아본 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우리는 벌써 예전에 하와이 다녀왔는데 그때도 참 좋았거든요. 가게는 우리가 책임지고 잘 지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시아처럼 예쁜 증손주를 봤는데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할머님 말씀에 콧등이 시큰하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뒤 우리는 다 같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탑승 후 엄마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란히 앉는 거 아니었어요? 나란히 앉는 자리가 없어서 어머님 자리만 따로 예약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여전히 두리번거리고 있던 와중에 엄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비즈니스석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짧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안녕 딸, 난 며느리 덕분에 비즈니스석에 있지롱. 너도 부러우면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여기 꼭 타봐라. 너무 좋네. 그럼 안녕. 이라고 장난스레 문자를 보낸 게 아니겠어요. 평소 장난을 잘 치지 않던 엄마였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한 여행을 가서도 내내 행복한 미소로 감탄을 하던 엄마를 보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새언니와 할머님 그리고 사돈어르신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